네, 안녕하세요. 저는 이유 있는 사람들 대표이사 정준수입니다. 한 20년 동안 직장생활 딱 마치고요. 그래서 뭔가 의미 있는 일을 한번 해보자 라고 해서 이렇게 회사를 차리게 되었습니다. 네, 혹시 공유주방이라고 들어보셨는지 모르겠는데요. 요새 가장 세상을 바꾸는 아이디어 중에 하나가 공유경제입니다. 거주 공간도 공유를 하고 운송수단도 공유를 하고 그리고 뭐 주차장과 같은 이런 부분들도 공유를 하고 있는데, 그럼 과연 주방 공간에 대한 부분은 공유에 대한 부분이 어떻게 될까라는 생각을 하게 됐고, 해외 쪽을 찾아봤더니 우버의 창업자인 전 칼란이라는 분께서 한국에 와서 클라우드 키친에 대한 부분들을 진행을 한다라고 작년도에 그렇게 했었어요. 그리고 실제로 올해 클라우드 키친이라는 부분들이 런칭이 됐고, 우리나라에서도 작년부터 배달 중심의 공유 주방들이 계속 이렇게 생겨나고 있고요. 이 배달 중심의 공유 주방이라고 하면 지금 세상이 크게 변해나가고 있는 상황, 그 중에서도 소비 트렌드가 변해가고 있고, 지금 1인 가구들이 되게 많아지지 않았습니까? 그리고 여성 경제 활동의 증가로 인해서 예전하고 다른 어떤 식문화의 변화, 그리고 또 가성비, 집밥의 가성비에 대한 사항들, 실례로 김밥을 집에서 사서 해 먹으면 한 3만 원에서 5만 원 정도가 됩니다. 근데 그것들을 만들었을 때 실제로는 김밥 3줄, 4줄 먹으면 사실은 이게 배가 다 차거든요. 이런 가성비의 문제, 그리고 열대기후로 몸으로 해가지고 부엌에서 하는 부분들에 대한 수고스러움, 또 하나가 뭐가 있을까요? 여러 가지가 많을 텐데, 주거 문화 자체가 지금 부엌에 대한 공간들이 예전하고 다른 부분들, 이런 부분들 때문에 배달로 음식을 시켜 먹는 형태로 변하고 있지 않은가. 또 하나는 비용 측면에서 지금 높은 임대료, 권리금, 그 다음에 보증금, 인건비, 이런 부분들이 지금 사회적으로 굉장히 문제가 되고 있지 않습니까? 이에 따라서 소상공인들은 계속 힘들고, 작년 같은 경우만 해도 폐업률이 상상을 초월할 정도입니다. 이런 부분들을 어떻게 해소를 할까? 이 부분은 배달 중심의 공유 주방을 통해서 해소할 수 있겠다라는 부분으로 공유 주방에 대한 플랫폼을 만들고, 여기에 대한 부분으로 소비자와 공급자 모두가 만족할 수 있는 부분들을 찾아보자라는 형태로 공유 주방의 배달 중심의 공유 주방, 그 플랫폼인 이유 있는 주방이라는 부분을 제가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이게 이유 있는 사람들 괜찮지 않습니까? 지금 아까 저희가 지향하는 바가 배달 음식의 이로움을 담다입니다. 이제는 앞으로 배달 음식 자체가 어머니께서 해주신 것처럼 그렇게 단순하게 때운다가 아니라 집밥의 완벽한 대체제, 엄마가 해주신 그런 따뜻한 밥, 건강한 밥이 되어야 되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좀 만들어 보자라고 생각을 했고, 그래서 이 유가 이로울 생각할 유입니다. 이로움을 생각하자.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추구하는 우리 회사가 되자라는 취지로 이유 있는 사람들이라고 그렇게 법인명을 짓게 됐습니다. 대다수의 분들이 그렇지만 저 역시 지금 직장 조직 생활을 한 20년 정도 했거든요. 근데 누구나가 다 마찬가지겠지만 언젠가는 은퇴도 해야 되고 퇴직도 해야 됩니다. 요새는 더 그 속도들이 조금 더 빨리 진행돼 가고 있는 것 같고요. 그래서 저 역시도 마찬가지로 퇴직 후에 어떤 부분을 해야 될까? 정말로 키즈 카페를 할까? 아니면 치킨집을 할까? 프랜차이즈를 할까? 커피숍을 할까? 정말 많은 고민을 했었어요. 근데 한편으로 생각을 하면서 그 부분들을 제가 또 조사를 하게 되면서 그렇게 자영업을 하시는 분들의 그 고민점들을 알게 되더라고요. 그러면 이 고민점, 그리고 또 한편으로 저는 소비자였지 않습니까? 이런 소비자로서의 불만사항들, 이 부분들을 매칭을 시켜서 여기 안에서의 해결책을 찾으면 어떨까? 그게 찾았던 게 바로 배달 중심의 공유 주방이었고요. 이 공유 주방, 공유 경제를 통해서 누군가 한 사람만 행복하고 누군가 한 사람만 이익을 보는 게 아니라 소비자, 공급자, 그리고 회사 모두가 다 이렇게 함께 나누면서 나아가서 지역사회, 그리고 같이 느낄 수 있는 이런 부분들로 만들자. 그렇게 생각을 깊게 하다 보니까 정말로 배달 중심 공유 주방의 플랫폼이라는 아이템이
결론적으로 도출이 되더라고요. 제가 이거를 준비를 하면서 정말 그 만보기를 찍는다라고 하면 한 3만 보, 4만 보씩 하루에 걸어 다녔던 것 같아요. 왜냐면 음식점에 대한 부분들을 보기 위해서 실제로 그 지역에 가서 점심때 그리고 저녁때 여기에서는 어떠한 그 소비자분들께서 무슨 음식을 많이 드시고 그다음에 연령대는 어떻게 되시는지 이런 부분들을 다 직접 발로 뛰어다니면서 눈으로 봐야 되거든요. 그래서 그렇게 해서 도출된 여러 가지 사항들이 있었습니다. 만약에 제가 아까 배달 중심의 공유 주방이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배달 음식을 하는 공급자의 고민은 무엇이었을까? 그리고 배달 음식을 시켜 먹는 소비자의 고민은 무엇이었을까? 이런 공급자의 고민 중에 가장 큰 게 하나가 저희가 음식을 만들고 나서 창업하지 않습니까? 저 역시도 아까 제가 창업을 준비한다라고 했었고 독립 창업 그렇다라고 하게 되면 제가 만약 치킨집을 한다. 근데 요새 소비의 트렌드가 굉장히 빠릅니다. 이미 제가 독립 창업을 해서 치킨집을 만들었는데 다음번에 지금 봤더니 소비의 트렌드가 지금 이제 뭐 예를 들면 삼겹살이에요. 혹은 또 어떤 부분이에요. 샐러드예요. 이렇게 된다라고 하면 제가 바꾸기가 어렵거든요. 왜냐하면 이미 제가 인테리어도 다 들어가 있고 권리금, 보증금 다 들어가 있고 그 다음에 여러 가지 재반시들이 다 깔렸기 때문인 거죠. 이런 부분들의 그 메뉴의 변화에 그 다음에 메뉴의 업종 전환 그리고 좀 유연성, 새로운 메뉴에 대한 교육 이런 부분들이 공급자 측면에서 가장 큰 고민이었고 그 다음에 아까 말씀드렸던 비용 측면은 뭐 당연한 거고요. 그 다음에 영세성, 초기 투자 비용 이런 부분들이 있고 소비자 측면에서 봤었을 때는 정말로 배달 음식이 믿고 먹을 만한가 굉장히 깨끗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엄마가 옆에서 해주신 것 같아야 되거든요. 그리고 또 하나가 당연히 엄마가 해주신 거는 제 몸을 제일 잘 알아요. 그렇기 때문에 건강한 거고 또 저희 아들이 시킨 거와 제가 시키는 거가 사실은 다를 수밖에 없거든요. 우리 아들은 치킨 먹고 싶고 저는 간단하게 맥주 안주, 소주 안주 해서 뭐 닭발이나 이런 거 먹고 싶은데 이것들도 한꺼번에 시킬 수가 없지 않습니까? 이런 부분들을 해결을 하는 부분이 아까 말씀드렸던 공유 주방에 대한 사항이었기 때문에 그 부분이 그렇다면 맛과 메뉴에 대한 사항이 음식의 본질이면서 이 부분을 커버할 수 있는 부분은 결국에 위생과 청결 그리고 서로 상호간에 믿을 수 있는 부분이 아니었을까라고 생각을 해서 저희는 배달 전문 이 공유 주방을 오히려 더 1층으로 끌어내면서 전면으로 다 익스테리어를 전면 통유리로 진행을 하고자 합니다. 마찬가지로 이런 부분을 통해서 소비자분들께서 지나다니면서 저희 요리 전 과정을 보실 수가 있는 거죠. 더 믿고 깨끗하고 그 다음에 직접 눈으로 보실 수 있게 이런 부분들이 저희의 큰 차별점이라고 할 수가 있겠고요. 또 하나는 제가 근무했던 데가 IT 기업이거든요. 저는 요식 전문가가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까 소비자 입장, 공급자 입장에서 생각을 할 수 있어서 이 부분을 연결짓는 플랫폼에 대한 부분을 제가 제공을 함으로써 이 모두가 행복해지는 시스템을 만들 수 있겠다라는 형태로 지금 생각을 하고 있고 그래서 이에 대한 어떤 플랫폼에 대한 부분을 지금 구상을 하고 있습니다. 이게 가장 큰 차이점이 아닐까 그렇게 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너무 또 자세한 사항은 좀 사업 전략에 대한 사항이어가지고 거기까지만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창업을 지난 3월에 했거든요. 물론 이제 창업 3월 전에도 그 예비 창업 단계로 계속 진행을 하고 있었고요. 그런데 사실 모든 것들이 다 기억에 남습니다. 지금 다 과정 중에 있기 때문에 다 기억에 남는데 글쎄요, 제가 지금 만약에 한마디로 표현을 하면 지금 그냥 한 발 한 발 사업에 대한 부분을 진행하기 위해서 내딛고 있는 지금 이 순간 그게 지금 현재 제 기억에 가장 남고 앞으로도 그럴 것 같고 지금 현재가 그게 진행 상황이어서 기억에 남는 순간이라고 표현을 드리기보다는 기억을 만들어 나가는 지금 이 순간이라고 그냥 그렇게 답변을 드리고 싶네요. 많죠. 아직도 그 과정 중에 있고요. 어려운 사항은
아마 일반적으로 모든 창업자분들이 다 비슷하실 것 같아요. 일단은 창업을 시작하게 되면 결국에는 이제 저희 회사 역시도 자금에 대한 부분이 가장 큰 애로이기도 하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 발 한 발 내디디면 그 방향성을 잡고 믿고 나아가는 게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고 있어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지금 이 순간에 대한 기억들을 계속 지금 쌓아나가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그리고 저 역시 다른 창업자분들도 마찬가지 있을 텐데 저는 크게 두 가지인 것 같습니다. 제일 중요한 그 중에 하나가 저도 조직 생활을 하고서 창업을 했잖아요. 그러면은 사실은 안정적인 급여 생활자로서의 안정적인 생활을 좀 더 리스크 있는 쪽으로 지금 전환이 된 겁니다. 솔직하게 말하면 좀 더가 아니겠죠. 그렇다라고 하면 이 부분이 가정의 가장 깊은 이해, 그리고 가정, 와이프와 우리 식구, 우리 애들과의 충분한 의사소통이라고 할까요? 이해라고 할까요? 그 부분이 가장 중요한 사항인 것 같고, 또 하나는 같이 일하는 동료들하고의 어떤 같은 지향점, 목표, 한마음으로 해도 사실은 부족하거든요. 그래서 그런 어떤 서로 진행하다 보면 힘들 수밖에 없습니다. 그 사람들을 같은 목표로 같이 열심히 손잡고 나아가는 이 사항이 가장 중요하지 않을까. 그래서 가정의 이해, 특히 이제 와이프의 이해, 우리 애들의 이해, 그리고 두 번째로는 우리 동료 간의 서로 간의 신뢰가 두 개가 아닐까 생각합니다. 제 지인 중에 한 명이 저보다 앞서서 창업을 한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분께서는 법무사를 통해서 진행을 했었고요. 근데 그분이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법인 설립 지원 시스템이라는 게 있다. 이 부분을 한번 잘 해서 하게 되면 우리 창업할 때는 정말 단돈 10,000원, 100,000원이 안 깎거든요. 이런 부분들 지금 정부에서 이렇게 설립되어 있는 이런 부분들 공부하면은 충분하게 할 수 있다라고 이야기를 해줘서 그래? 그럼 나도 지금 한번 들어가서 해봐야지 해서 직접 법인 설립을 그걸 통해서 진행을 하게 되었습니다. 저 처음에 되게 힘들 줄 알았어요. 근데 실제로 힘든 면도 있었고요. 근데 한 번, 두 번 정도의 약간의 시행착오를 겪으니까 할 수 있겠더라고요. 그래서 제일 큰 장점은 뭐냐면 복잡한 법인 설립 절차를 하루 만에 끝낼 수 있다는 거, 그리고 시간과 비용이 절약된다는 거, 이 점이라 꼽고 싶습니다. 정말 하나 있었는데요. 이제 기억을 더듬어 보니 하나 제가 힘들었던 게 뭐였냐면, 이제 저처럼 소규모로 이제 법인을 설립을 하고 진행을 할 때 예전에 회사 다녔을 때처럼 모든 IT 시스템이 갖춰진 게 아니지 않습니까? 그러면 저 역시 공유 경제, 공유 주방을 진행을 하고 있고, 저는 지금 사무실도 공유 오피스에서 하고 있어요. 그런데 저만의 예를 들면 스캐너, 프린터 이런 부분들이 없거든요. 그리고 처음에 법인 설립, 1인 법인 설립도 있을 수 있고 3인 법인 설립도 있을 수 있고 여러 가지 있을 텐데, 처음서부터 정말 어떤 제록스나 캐논이나 이런 부분들을 다 프린터, 스캐너를 준비해서 하는 법인 설립 창업자 분들도 계시겠지만 저처럼 좀 그런 부분들이 없는 부분이 있으실 겁니다. 근데 그 스캔에 대한 부분이 자기 거에 대한 부분이 인증이 돼서 들어가는 사항으로 처리가 되어서 그 부분이 좀 되게 난감했어요. 그래서 이 부분이 요새 핸드폰에 대한 부분으로 QR이나 아니면 이런 부분들, PDF나 이런 부분들 굉장히 좀 잘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러니까 휴대폰을 통해서 증빙이 될 수 있는 이런 부분들만 조금만 더 보완을 해주신다면 다른 분들도 법인 설립 시스템을 통해서 조금 더 수월하게 갈 수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한번 해봤습니다. 특별하게 어떤 계기라기보다는요, 처음서부터 법인 설립을 통해서 저는 이미 회사를 설립 전서부터 이루 있는 사람들에 대한 가치를 먼저 생각을 했었거든요. 그래서 함께 나아갈 수 있는 사람들과 좋은 이로움을 생각하는 그런 좋은 기업이 되자라는 생각을 가지고서 처음서부터 법인 설립을 진행했습니다. 저희 이유 있는 주방, 저희 이유 있는 사람들의
배달 중심 공유 주방의 브랜드입니다. 플랫폼이고요. 이 2위는 주방을 통해서 소비자와 공급자 모두가 상생할 수 있는 그런 길이 됐으면 좋겠고요. 그게 가장 큰 목표이면서 그 과정을 저희가 한 3단계 정도로 밟아나가고자 합니다. 그래서 공유 주방에 대한 부분들을 진행을 해서 여기에 대한 부분을 확산을 시켜서 같이 윈윈할 수 있는 모두가 이런 부분들을 통하게 되고, 두 번째로는 이 부분들을 같이 연결을 짓는 부분을 지금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점주들끼리의 연결, 이 연결을 결국에는 또 다시 플랫폼화하고는 그런 플랫폼화를 통해서 거기서 또 어떤 여러 가지 사항들이 확대 재생산되고 그 사항이 다시 점주 공급을 하시는 점주분들의 효익, 그리고 소비자가 믿고 먹으면서 안전하고 이건 엄마가 해주신 밥이야 이런 것처럼 나아갈 수 있는 그런 부분들을 지금 꿈꾸고 있고요. 그래서 종국에는 내가 먹고 싶은 음식을 내가 먹고 싶은 양만큼, 그리고 엄마가 해주신 것처럼 믿고 먹을 수 있게 만들어 나가는 그런 시스템, 그런 플랫폼, 이 플랫폼을 통해서 또 서로가 상생하고 호혜적으로 주고받으면서 함께 성장하는 그런 부분들이 저희 회사의 큰 지향점이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제가 한 말씀이라고까지 드릴 그 정도도 아니고요. 저 역시도 지금 계속 노력하고 있는 사람 중에 하나고, 그냥 그런 것 같더라고요. 저도 아주 큰 결심, 그리고 어느 정도가 아니라 정말로 이겨내야 될 그 산들이 많겠구나 하는 사항들을 예상을 했지만 생각보다 더 힘들더라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 발 한 발씩 내딛는, 제가 꿈꿔왔던, 그리고 창업을 하려고는 그 가치가 있지 않았습니까? 그 사람들을 믿고 여러분들, 지금 예비 창업자분들께서도 먼저 그 가치를 믿으시고 그 가치에 따라서 한 발 한 발 내딛으시면 될 것 같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가정과의 이해가 가장 중요하다. 그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제가 선배는 아니고 저도 그냥 같이 하는 입장에서 그냥 제가 느낀 점을 이렇게 간단하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